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K사전 벤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부품들 보이시나요? 아주 흥미롭고 그 다음에 실용적인 콘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메모리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걱정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쓰는 마더보드에서 호환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제조사 가셔서 QVL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XMP 얼마까지 먹나 이런 거 좀 조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QVL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XMP 메모리라고 하면은 정말 다 대부분의 보드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클록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접 이렇게 마더보드 15종, 그 다음에 메모리는 30종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하나하나.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마더보드에 직접 꽂아서 부팅이 되는지 확인하고, 부팅이 된다면 저희가 어떤 최소한의 안정성 검증 차원에서 TM5, 네, 테스트맨 5 유틸리티를 구동해가지고 안정성 검사를 통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QVL 그리고 XMP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QVL이라는 거는 Qualified Vendor Lis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 자체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더보드를 사면 어떤 메모리랑 호환되는지 알려주는 호환성 메모리 목록이에요. 그래서 그 목록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제조사의 메인보드 모델을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메모리 지원 정보를 살펴보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고요. 그럼 반대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QVL 목록에 메모리가 없으면 호환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어떤 메모리 오버클럭이라든지 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메모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많은 정보를 모두 QVL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직접 제조사에서 메모리 측 회사랑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호환성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QVL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호환성 정보 목록이 바로 QVL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MP 많이 들어보셨죠? 익스트림 메모리 프로파일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인텔에서 이렇게 만든 규격인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의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의미가 바뀌었냐면, 많은 메모리 제조 회사에서 보통 JDEC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JEDEC, 네, 편의상 제가 JDEC이라고 할게요. JDEC에서 그 메모리 표준을 만들어요. 어떤 표준을 만드냐면 메모리 클럭과 램 타이밍 표준을 JDEC이라는 곳에서 만드는데, 그러한 표준을 DDR4 메모리는 모두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레퍼런스 클럭뿐만 아니고 메모리 제조사에서 조금 더 높은 클럭, 즉 오버클럭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프로파일을 심는데 바로 그 프로파일이 XMP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텔이 만든 규격이지만 지금은 메모리 회사에서 오버클럭 메모리 프로파일을 지원한다. 이런 의미로 XMP를 지원하는 메모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MP를 만드는 과정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는 애매하지만은 어떤 메모리 생산 라인이 있으면 하나하나 다 전압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높은 클럭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굉장히 전압 특성이 좋다, 오버클럭이 잘 된다, 그런 것들은 뭐 XMP 4000 이상 이렇게 메모리로 분류하고, 그보다 좀 떨어진다 그럼 3600으로 분류하고, 이렇게 제품 라인업을 나누어서 각각 XMP 등급을 먹여서 이렇게 출시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높은 클럭일수록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나와나 아니면 뭐 네이버나 여러 군데 이 쇼핑몰 가보시면은 4600 이런 메모리는 정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만큼 선별된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그런 메모리를 사면 과연 내 보드에서 4600 그대로 사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왜냐면 XMP라는 거는 어쨌든 오버클럭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는 CPU 또는 마더보드 종류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의 모두 다양한 환경에 100% 보장하는 클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XMP 메모리를 사도 직접 내 마더보드에 꼽기 전까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정보를 교환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종류의 메모리와 마더보드를 조합했을 때 과연
XMP 메모리가 어느 정도까지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호환이 되는지 그런 자료가 참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0종 메모리 그리고 15종 마더보드를 무려 장장 2주 동안 2주 동안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하나 다 꼽고 부팅하고 TM5 구동하고,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그 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도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같이 결과 분석도 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메모리 30개, 이 마더보드 15개를 모두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이제 브랜드별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정리해둔 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수스고요. 가장 위에 이렇게 보시면 4개입니다. 막시무스 익스트림, 막시무스 히어로, Z490A, Z490P 가격 순으로 정렬된 거예요. 당연히 비쌀수록 메모리 호환성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목록들이 메모리 종류인데 이 3600이라는 거는 3600MHz라는 뜻이고요. 여기 앞에 CL 값, 그 다음에 32라는 거는 32기가라는 뜻이고요. 해당 메모리가 듀얼 킷인지 쿼드 킷인지 이렇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먼저 익스트림 동작 여부가 30개 중에 1개 빼고 모두 안정적인 작동을 보였고요. 저희가 동작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단순히 부팅만 되는 게 아니고 XMP를 먹였을 때 TM5를 오류 없이 통과하는지 그때만 저희가 통과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어 놓은 건데 30개 중에 단 1개를 빼고 이렇게 좀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QVL 리스트에 들어간 메모리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4개 모두 안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히어로로 오면서 이제 조금씩 약해져요. 히어로는 메모리 중에 3개가 통과하지 못했고요. 그 중에 여기서 QVL에 포함되어 있는데 4266MHz의 CL19짜리 메모리는 분명히 히어로 QVL 메모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제 다른 기가바이트나 MSI도 말씀드릴 테지만 QVL에 포함되어 있어도 통과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거죠. 그래서 Z490A, Z490P로 갈수록 점점 탈락률이 높아져 가지고 확실히 보드가 비쌀수록 이렇게 통과율이 높아지는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의아했던 거는 F4 즉 4000MHz의 CL17 값을 가진 쿼드 키트의 경우에는 에이수스 보드 4개 중에 단 1개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가 불량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제조사의 결과도 한번 살펴보고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기가바이트.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기가바이트고 기가바이트 역시 똑같이 4개의 보드를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첫 번째 익스트림, 울트라, 엘리트, 그 다음에 UDAC, 듀러블 에디션 이렇게 되어 있고 에이수스랑 똑같습니다. 비쌀수록 좋아요. 다만 에이수스 같은 경우에는 막시무스 익스트림이 딱 하나를 빼고 다 통과를 했는데 어로스 익스트림은 2개가 탈락을 했어요. 하지만 앞선 에이수스에서 쿼드 키트가 모두 실패를 했다면 기가바이트는 어로스 익스트림과 Z40 울트라는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보드의 등급뿐만 아니고 제조사별 차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죠.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좋은 점은 저는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QVL 목록이 에이수스보다는 신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QVL로 제공하는 메모리 중에 탈락한 게 단 1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에이수스는 제조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QVL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탈락하는 경우가 존재했는데 기가바이트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확실히 기가바이트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가하고 싶은 모습이고요. 다음은 MSI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MSI는 저희가 3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갓라이크, 그 다음에 게이밍 카본, 마지막으로 토마호크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갓라이크가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갓라이크보다 게이밍 카본이 더 좋아요. 네, 이거 참 의아스러운 결과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이해가 안 돼가지고 2회, 3회 반복 테스트를 해봐도 역시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부분이라면
4600짜리 XMP 메모리가 갓라이크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게이밍 카본에서는 통과했다는 거. 토마호크도 안 되고요. 유일하게 게이밍 카본만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30개 메모리 중에 갓라이크는 4개 탈락, 그리고 게이밍 카본은 3개 탈락, 이렇게 해서 오히려 게이밍 카본이 어떤 메모리 오버클럭 그리고 메모리 호환성 면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에이수스랑 동일하게 지금 4000의 쿼드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 QVL 목록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갓라이크와 토마호크에서는 이게 통과를 못 해가지고 QVL 과연 믿을만 한가 점점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에즈락. 네, 기대됩니다. 에즈락 한번 가볼게요. 네, 흔히 그러니까 마더보드 제조사 하면 이제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MSI 많이 얘기하시는데 에즈락도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사실 많이 발전하고 디자인이라든지 전원부 많이 발전해 왔지만 메모리 호환성 테스트 결과 확실히 한 등급 아래구나. 이거는 빼박이다. 그런 판단을 저는 굳히게 됐고요. 일단은 타이치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탈락을 했고요. 그냥 봐도 빨간색이 많아요, 그냥. 특히나 저는 좀 익스트림 4에 실망을 했는데 Z490 M 프로 4보다 탈락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익스트림 4는 30개 중에 무려 13개가 탈락했어요. 13개 탈락. 뭐 반타작은 면했는데 아무튼 탈락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QVL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메모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근데 의아스러웠던 거는 이제 에이수스에서 단 한 개도 통과시키지 못한 4000의 CL17짜리 쿼드 키트가 유일하게 가장 저렴했던 Z490M 프로 4에서 성공을 보였다는 거.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에서 보면 보드가 고가일수록 조금 더 높은 호환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의외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어떤 거죠? 에즈락 결과는 저한테 좀 많은 물음표를 안겨다 줬어요. 그래서 타이치, 벨로시타, 익스트림4, 엠프로4 이렇게 살펴봤는데 가격을 고려하면은 엠프로4가 상당히 괜찮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타이치랑 벨로시타는 통과율 자체는 동일했어요. 그래서 에즈락은 상대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걸 알 수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브랜드별로 살펴봤으니까 이제 종합적인 데이터를 정리한 걸 한번 살펴보죠. 자, XMP All. 자, 이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지러우시죠? 제가 이제 꼭 봐야 되는 것만 하나하나 짚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메모리 목록이 있고, 키트가 듀얼인지 쿼드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마더보드 15종에 대해서 통과율 이렇게 쫙 나와 있고, 마지막에 확률이 있습니다. 마더보드 15종을 대입했을 때 해당 메모리가 몇 % 비율로 통과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4000MHz의 쿼드 키트는 에이수스는 전원 탈락, 그리고 기가바이트 2개 성공, 이렇게 좀 많이 타요. 그리고 이제 듀얼 키트로 보자면 확실히 아무리 제조사에서 우리가 XMP로 이렇게 제시하는 클록이나 타이밍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3600에서 성공률이 100%, 4000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86.7%, 42666은 66%, 4400은 53%, 4600은 겨우 20%.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XMP 메모리를 하더라도 고클럭 4600MHz 이 정도 되는 급은 정말로 되는 보드가 얼마 없다. 유일하게 되는 게 유일은 아니죠. 3개 되니까 에이수스 2개랑 MSI 게이밍 카본,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거는 QVL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메모리가 실질적으로 보드 품질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QVL을 맹신할 수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모리 30종에 대해서 마더보드별로 안정성 통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다면, 저희가 좀 재미로 보너스 자료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요겁니다. 마더보드 순위예요. 네, 이 마더보드 순위가 뭐냐면 해당 마더보드가 이 30개 메모리에 대해서 몇 개나 통과시켰는지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1위가 막시무스 12 익스트림입니다. 네, 29개 성공했네요. 하지만 가격이 1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아깝게 2위를 기록한 게 이제 어로스 익스트림 2개 빼고 다 성공했고, 3위가 어로스 울트라, 이거 50만 원도 안 되는데 28개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즈락이 확실히 3, 4에 비해서 좀 메모리 호환성은 좀 확연히 떨어진다. 이건 분명히 사실 같고요. MSI는 기가바이트나 에이수스에 비해서 조금 나쁘긴 한데, 사실 제일 실망스러운 건 갓라이크죠. 네. 갓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제품인데 4개를 탈락해가지고 지금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가 30만 원도 안 하거든요. 그거보다 메모리 호환성이 안 좋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이수스가 비록 1위를 하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막시무스 익스트림에 국한된 얘기고, ROG를 제외하고 이제 Z40A나 Z40P는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이수스는 ROG만 잘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전 기가바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쿼드키트 호환성도 좋았고, 그 다음에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 어로스 엘리트가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히 에이수스랑 기가바이트가 이제 호환성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그리고 그 QVL이라는 것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QVL은 그 UEFI, 즉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도 호환성을 좀 탄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테스트했을 때는 테스트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최신 버전의 바이오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앞으로 UEFI 개선을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은 물론 지금 제시해드린 표보다는 훨씬 더 호환성이 좋아진 그런 모습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XMP 메모리를 구매를 해서 보드를 딱 꼽았는데 이렇게 호환이 안 되고 이렇게 유틸리티 구동했던 이제 빨간불 뜨고 그러면은 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네, 전압을 살짝 올려주면은 정상 작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오버클럭에 반감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방법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자료는 저희가 간략하게 모두 살펴봤고, 어차피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표를 하나를 다 저희가 노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Z490 마더보드 그리고 이제 메모리 호환성을 고려하셨을 때 어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매칭되는 자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QVL조차 틀리는데 저희 테스트 결과가 많은 분들의 그런 100% 호환성을 담보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QVL에 없는데 과연 작동이 될까? 이런 미지수에 속하는 물음표에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기존에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여러 가지 개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게 생각보다 확실히 다르구나, 역시 비쌀수록 메모리 호환성이 좋구나, 이런 반전 없는 결과를 보게 돼서 그 많은 컴덕후 분들이 얘기하시는 메모리 오버클럭 하려면 보드 좋은 거 써야 된다, 이런 어떤 통념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자, 이상 메모리 QVL 그리고 XMP 메모리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살펴봤고,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실험 그리고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사전 벤치였습니다. 안녕!